저는 젊은 시절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에 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청소년들이 일탈을 해서 온 친구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청소년 문제에 빠져서 나중에 뭐 청소년 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도 하고 EBS 교육대 토론의 뭐 진행자로서도 한 3년 동안 활동하고 그랬는데요. 그동안에 사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아이들이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탈도 생기고 결국은 행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 정말 그러면 우리의 이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행복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딴 게 아닙니다. 자신의 타고난 적성을 찾아서 마음껏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 다 행복해집니다. 꿈이라는 건 중요하죠. 왜냐하면 꿈이 있어야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습관도 들이고 꾸준히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도대체 꿈이라는 것을 어디서 찾아하느냐가 가장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TV를 보다가 멋있어, 나 저런 사람이 돼야 될 거야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무조건 공부해서 출세를 한다든가 돈을 번다든가 권력을 차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꿈으로 삼아도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꿈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타고난 적성 안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꿈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타고난 적성을 찾아서 마음껏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아주 외부적인 것, 밖에서 이런 데서 이제 꿈을 찾는 과정에서 부모님하고도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맨날 싸우기도 하고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고쳐야 됩니다. 정말 사람은 모두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개성과 특성에 맞는 그런 맞춤형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삽니까? 내 자신이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모두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 안에서 꿈을 찾고 그것이 우리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삶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잠자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도대체 제가 앞으로 커서 뭐가 될까? 늘 이제 그런 생각이 머리에서 지워지는 때가 없죠. 게다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또 수많은 새로운 직업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어떤 직업들을 가지고서 진로 지도를 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오로지 그냥 공부해서 무슨 인류 대학 아니면 무슨 출세 이런 것만을 모색해온 것이 사실인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적성을 타고났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아빠, 엄마 때문입니다. 그 유전자가 아이들의 그대로 전달된 것이거든요. 그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얘기를 해서 첫째,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 둘째로는 잘하는 것. 그리고 그 두 가지가 공통되는 부분, 그게 바로 적성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역할은 바로 그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무엇이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그것의 공통되는 점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적성을 찾아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적성은 결국은 본인이 찾아야 됩니다. 왜? 자기 자신은 본인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는 도와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우리는 정원사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이 앞마당의 나무는 자기 자신이 크는 겁니다. 다만 우리 정원사들은 물을 준다든가 비료를 준다든가 하는 그 도와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수시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야말로 아이 하나하나마다 맞춤형으로 도와준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런 겁니다. 너 하고 싶은 게 뭐니? 너 잘하는 게 뭐니? 수시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적성 교육입니다. 세상에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참 우리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좀 불행합니다.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토끼는 깡충깡충 뛰는 적성을 타고났고 거북이는 엉금엉금 기는 적성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토끼하고 경주가 경주하는 것을 보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어디 가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바보 같은 토끼가 거북이하고 경주를 하겠습니까?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결코 경주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적성에 맞는 삶을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도 무조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고 무조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다. 그것은 적성의 차이일 뿐입니다. 따라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공부를 계속 더 잘하게 하고 공부를 못한다고 하는 학생은 공부가 아닌 다른 적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친구들은 수학 시간에는 굉장히 잘하고 재미가 있는데 체육 시간에는 싫어한다든가 또 영어 시간은 굉장히 잘하는데 역사 시간에는 잠만 잔다든가 이럴 수가 있죠. 이것도 역시 모두 적성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들이 해줘야 할 것은 이 아이가 어떤 과목의 적성에 맞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모든 과목을 무조건 다 공부를 잘하라 라고 달달달 들볶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한 줄로 세우지 말고 여러 줄로 세우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마찬가지로 이 아이는 수학에 더 적성이 맞는지 또 물리의 적성이 맞는지 또는 음악의 적성이 맞는지 체육의 적성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밀크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맞춤형 맞춤 시간표 것을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아이들이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중점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갑자기 나 역사 좀 알고 더 공부하고 싶어요. 영어를 좀 더 하고 싶어요. 중국어 하고 싶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욕구가 생겼을 땐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의 학습 시간에 담임 선생님들이 하신 그런 일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학생 한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난 지금 이걸 하고 싶어. 그리고 이걸 잘할 수 있어. 라고 판단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서 공부하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이제 방법 같은 것들을 익힐 수 있게 한다면 더 이상 좋은 일이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들이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그저 무조건 공부, 점수, 실적 이런 것만은 챙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3자가 멘토 역할로서 또는 코칭의 역할로서 직접 이제 문답을 하고 그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떻게 공부 습관이 만들어 나가는지를 지도해 준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자기 주도적이 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주도적인 공부 습관을 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가 이렇게 옆에서 계속 챙겨주고 자극을 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유학년제를 이제 2학기 동안에 걸쳐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이제 토론한다든가 실습한다든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평가 방식이 바뀌어지고 따라서 과거처럼 무조건 달달달 외워서 점수 맞아라. 이것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이제 대혁명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행복할 수가 없고 나아가서 우리 어머니들이 행복할 수가 없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지금 소득 3만 불이나 된 나라가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행복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에 맞는 공부 습관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노력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어서 굉장히 아주 긍정적이고 또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밀크티 학부모님 그리고 밀크티 선생님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자신이 타고난 적성을 찾아서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수학 시간에는 아주 낮잠을 자던 친구가 체육 시간에는 펄펄 나릅니다. 영어 시간에는 낮잠을 자던 친구들이 물리 시간에는 펄펄 나릅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하기 싫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젊은 시절에 나 저거 하고 싶었어 했는데 아직까지 못 해본 것은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행복하려고 한다면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의 길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행복의 길을 찾아갔으면 합니다.